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해가 저물 무렵이면 이곳은 고요한 적막함에 휩싸인다. 이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허름한 집에는 연지와 그녀의 두 아이, 민호와 수영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마치 세월에 깎인 채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처럼 보였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연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이들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 외곽에 있는 대형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철제캔, 낡은 신문, 플라스틱 병 등 무엇이든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수거했다.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비웃음에도 그녀는 꿋꿋이 버텼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다는 소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연지는 15년 전까지는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남편 진혁은 건축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의 노력 덕분에 가족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도 짧았다. 어느 날 진혁은 도시로 일을 하러 간다며 떠났고 그 후로 그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끊겼다. 그리고 처음 몇 달 동안 연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혁을 찾아다녔다. 경찰서에도 가보고 그의 동료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수군댔다. 그런 말들은 연지의 가슴을 찢어놓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믿었다. 진혁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그런 연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질문이었다. 민호는 이제 16살, 수영은 12살이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부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슬픔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엄마를 돕기 위해 작은 일들을 하곤 했다. 반면 수영은 아직 어렸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너희 아빠는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수영은 엄마에게 매달려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두고 갔어요? 아빠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연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다짐하듯 속삭였다. 아빠는 꼭 돌아올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어느 날 저녁, 연지는 평소처럼 쓰레기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몸은 피곤해 지쳐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을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마을 전체를 감싸안는 듯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런 경치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오직 아이들이 전부였다. 집에 도착한 연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민호는 엄마에게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며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렀다. 수영은 형과 함께 설거지를 도우며 엄마, 나중에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 함께 여행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연지는 잠시 멈췄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불안이 가득했다. 진혁이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믿으려 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연지는 아이들이 잠든 후 홀로 거실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녀와 진혁, 그리고 어린 시절의 민호와 수영이 있었다. 사진을 보며 연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녀는 사진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진혁,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야? 당신이 없는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겠지. 하지만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연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었다. 그리고 연지는 여느 때처럼 아침부터 쓰레기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노동에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그리고 땀을 닦아내며 배지더미를 뒤지던 그 순간 연지는 멀리서 날카로운 차 경적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소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쓰레기장 한 구석에 천천히 멈췄었다. 그녀는 그 광경에 놀랐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이어갔다. 그런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곳에 오지 않는 법이었다. 아마도 길을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을 보자 연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는 태도는 무척이나 냉랭하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얼굴. 그녀의 남편 진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연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설마 진혁이 살아있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어지러워졌다. 진혁. 연지는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남자는 쓰레기장에서 누군가를 찾으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연주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은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는 짧고 단호하게 물었다. 그 목소리조차도 그녀가 기억하는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진혁, 당신 맞죠? 내가 연지예요. 당신 아내예요. 그녀는 두 손을 떠며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착각하신 것 같군요. 그는 그녀를 단절시키고 한마디로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다. 연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분명히 진혁인데 왜 날 모른다고 하지? 그리고 그날 밤 연지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서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진혁과 오늘 본 남자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의문과 희망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이 진혁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닮았을까? 그리고 만약 진혁이 맞다면 왜 나를 모른다고 했을까? 그날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연지는 결심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다. 먼저 쓰레기장 근처의 상인들과 얘기하며 어제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중 한 상인은 연지에게 말했다. 그 사람 저쪽 부촌에 사는 큰 회사의 대표라던데 뭐 이름은 강지석인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여기 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지는 이 이야기를 듣자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강지석, 부촌회사 대표. 그녀는 도저히 그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진혁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왜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남자가 진혁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지는 아이들에게 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호는 엄마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랑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민호의 질문에 연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아빠를 본 것 같아. 아니, 확실해. 그래서 확인하러 가야 해. 민호는 엄마의 결심을 존중하며 함께 가겠다고 했다. 수영은 남겨두고 민호와 함께 떠난 연지는 낯선 도시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연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근데 그가 왜 나를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의 이름은 왜 강지석일까? 그리고
지금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 깊이 진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대하던 재회는 아니었지만 그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연지는 부촌에 도착하자마자 압도적인 풍경에 놀랐다. 고급 빌라와 번쩍이는 자동차들이 질비한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삶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녀는 그곳의 경비원들에게 강지석이라는 남자를 찾고 싶다고 말했지만 경비원들은 그녀를 무시하며 쌀쌀맞게 되었다. 연주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 상점과 거리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내 한 노점상이 그녀에게 말했다. 강지석 대표, 저기 맨 끝에 큰 집에 사는 사람이지.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을 거야. 조심히 행동하는 게 좋아. 그리고 연지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다. 그녀는 강지석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철문과 경비의 눈초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연지는 자신의 목소리로 진심을 전달해야 했었다. 저는 그분과 꼭 얘기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경비원은 그녀를 무시하며 문을 단단히 닫았다. 그녀는 그 순간 집 안쪽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지는 본능적으로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다. 그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쳤다. 진혁, 당신 맞잖아. 당신은 날 모른다고 할 수 없어. 그리고 차는 급히 멈췄고 그 안에서 강지석이 내려왔다. 그는 그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가운 얼굴로 변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주변의 경비원들은 그녀를 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연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와 진혁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강지석에게 내밀며 말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사진이에요. 이걸 보고도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강지석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을 돌렸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의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 망설임과 혼란이 섞여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아닌 그의 마음을 믿고 싶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녀를 외면하는지 그리고 그가 진짜 진혁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그녀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첫걸음이었다. 강지석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연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단호한 태도와 냉랭한 말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가 진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고 곧장 다시 움직였다. 그의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연지는 그날 밤 강지석의 저택 근처에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부터 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단지 큰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라는 정보밖에 주지 않았다. 연지는 더 깊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연지는 한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강지석의 저택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연지는 그녀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물었다. 가주머니, 제가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집 주인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파는 연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원래 이곳 사람이 아니야. 15년 전쯤 큰 사고를 당했었지. 그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 집 주인 어르신이 그를 구해서 데려왔어. 기억을 잃은 채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들었어. 연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기억을 잃었다는 말이 그녀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진혁이 사고를 당했고 기억을 잃은 채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일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저택 근처에 머물며 강지석이 집에 있을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후 저녁 무렵 그의 차가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연지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의 집 앞까지 갔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쳤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녀의 외침은 그의 저택 안으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강지석이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끈질기군요. 하지만 제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지는 그의 냉랭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증거를 꺼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당신은 이 사진 속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아무리 부정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강지석은 사진을 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멍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이 사진 속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제 이름은 강지석이고 저는 이 집의 주인일 뿐입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안녕.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명의 집사가 다가와 연지를 슬쩍 옆으로 끌고 갔다. 당신이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저도 이 집에서 일하며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많아요. 강 대표님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이 집에서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집에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지는 그 말을 듣고 집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정보를 더 얻기 위해 물었다. 그가 기억을 잃었다면 그 기억을 없앤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집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다. 그는 과거에 큰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그의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을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안녕. 연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그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그가 일했던 곳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냈다. 그렇게 조사를 이어가던 중 그녀는 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그는 과거의 직장에서 부패한 비리를 폭로하려다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지는 그가 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을 풀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과 다시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연지는 조용히 그의 저택 근처에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녀가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을 때 그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그는 깜짝 놀랐지만 연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남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는 그저 내가 기억하는 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진혁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나와 아이들을 잊어버렸더라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과거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나갔다. 혜택 때 너희. 그날 밤 그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자신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꿈속에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두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불씨를 다시금 불타오르게 했다. 그는 이제 연지와 강지석은 새로운 길목에 서 있었다. 기억을 되찾으려는 그의 노력과
그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려는 그녀의 의지가 충돌하며 이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강지석은 그날 밤 혼자 집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연지가 가져온 사진과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사진 속 남자가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과 간절한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가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동안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성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찾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연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 그녀의 남편 진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이후 강지석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 이후 자신을 지배했던 사람들, 특히 자신을 구했다고 주장한 집안의 어르신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강지석은 그를 구했다는 트러스트 그룹의 회장 장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과거 자신의 사고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그를 앉히고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 사고는 정말 끔찍했지. 우리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이미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살렸고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거야. 그 이상은 기억할 필요 없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어딘가 서둘러진 듯했다. 강지석은 장 회장의 말에서 진실을 숨기려는 기색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마음속에 더 큰 의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인물들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과거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나갔다. 그날 밤 강지석은 연지와의 만남 후 더욱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연지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이 진역일 가능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연지의 눈빛과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면서 그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대한 진실은 그를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며칠 후 강지석은 연지를 찾아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그들은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강지석은 연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정말 진역이라면 당신은 왜 나를 믿는 거죠?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연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기억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과 당신의 모든 모습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가 사랑했는지를요. 나는 그 모든 걸 기억하기에 당신을 믿어요. 그녀의 말은 강지석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이 그를 흔들었고 그는 더 이상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연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진역이라면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떠난 이유는 뭘까요? 나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연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그 이유는 내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당신이 기억을 되찾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면 그 모든 물음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강지석은 무거운 마음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되돌리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강지석이 진실을 밝혀내고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단서를 찾는 여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과 연지의 사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길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점점 더 긴장감 넘치게 펼쳐질 것이다.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진실을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강지석은 자신이 기억을 되찾을수록 장 회장과 그의 음모에 대한 분노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과거 자신이 부패한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대규모 비리를 폭로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과 그 이후 자신의 기억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장 회장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강지석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강지석은 연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당신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연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기억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그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바랐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장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숨긴 진실을 세상에 밝혀내고 강지석이 과거의 진역임을 증명하며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지는 강지석의 결심을 지지하며 말했다. 당신이 기억을 되찾지 못해도 나는 항상 당신의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싸워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강지석은 더 이상 자신을 조종하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역임을 인정하고 그가 잃어버린 과거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장 회장과 그의 일당은 그들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는데 두 사람의 힘이 될 것이다. 강지석은 손에 쥔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 시작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아. 진실을 찾을 거야. 연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진실을 찾고 당신이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장 회장과 그 일당의 음모를 밝혀낼 마지막 여정을 향해 나아갔다. 강지석은 장 회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였다. 자신의 이름, 가족, 그리고 과거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장 회장은 그에게 더 강력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석에게 다가와 만약 이 일을 계속 추적한다면 가족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신이 계속 나를 추적한다면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지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장 회장이 던지는 협박에 맞서 싸우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 멈추지 않는다.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그게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강지석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연지는 그의 결심을 이해하며 함께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 그녀는 강지석이 안전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민호와 수영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아빠를 응원하며 기다렸다. 그날 밤 강지석은 장 회장이 조작한 문서와 비리를 담은 계약서를 들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문서를 경찰에게 제출하고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로써 그는 더 이상 장 회장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장 회장은 그가 이 일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지석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 회장이 벌인 비리와 부패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은 그가 진실을 되찾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와, 그의 가족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지석은 그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장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의 기억을 빼앗고 나를 조종했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을 되찾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그는 연지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지석의 과거와 장 회장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는 법정에서 강지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3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과 멀어져야 했던 고통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의 의지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법원은 장 회장의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고 그를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로써 강지석은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진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연지와 아이들에게 돌아온 날, 그는 그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난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준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 그리고 연지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진혁은 가족과 함께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세월을 아이들과 연지와 함께 채워나갔다. 민호는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고 수영은 아빠와의 시간이 마치 꿈만 같았다. 진혁은 가족과 함께 작은 목재 공방을 열어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다시 자신의 일을 찾아갔고 사람들은 그의 진실성과 노력을 인정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작은 집 앞마당에 모여 앉아 있었다. 민호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수영은 동생처럼 밝게 웃으며 아빠의 품에 안겼다. 연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함께할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녀의 말에 진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이 나를 믿어주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나아갈 시간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진혁은 연지와 함께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가족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연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비록 고통과 상처로 가득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기로 인해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이야기로 남았다. 그들의 진혁과 연지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새로운 날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다.